두 달째 공석이었던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수장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자치경찰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행원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흥의 고장 천안에서 열린 흥타령 춤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축제에는 86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천안 백석동 소각장 설치를 위해 천안시와 백석동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약 3년 만으로 새로운 소각시설은 오는 2025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설계비 삭감으로 제동이 걸린 아산시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놓고 아산시가 당초 계획된 부지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28일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순국 102주기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출범 1년 3개월째를 맡고 있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석 상태였던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는가 하면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대 세종자치경찰위원장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지낸 나승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7월 김상봉 전 위원장이 새 시장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2달 보름 만입니다. 이로써 공석이었던 수장 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출범 1년 3개월을 맞은 자치경찰의 조직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치안의 연계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또 좀 더 실질화된 자치경찰 방안을 마련해서 세종이 전국자치경찰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위원장직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있던 세종시의회 추천위원직엔 세종시 소청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리나 변호사가 이날 함께 임명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임기는 이전 위원들의 자녀 임기인 2024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비상임으로 운영돼온 세종자치경찰위원 2명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경찰의 기본 취지인 대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행안위를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법안으로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장과 또 시장이 세종 시민의 지방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출범 2년 차를 맡고 있는 세종자치경찰이 새로운 수장 임명과 제도 개선 등으로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세종시는 대회 조직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차대회 최종 보고회를 열고 홍보 방안 등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 대회는 지난 1989년 스웨덴에서 열린 제1회 안전도시 선언에 기초해 전 세계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열리는 행사입니다. 충청권과 경북 지역 13개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제7회 시장 군수협력체 회의를 열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단계별 사업 추진 등 사업 추진 방안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다시 반영된 것은 동서축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천안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한 협력체는 충북 증평균의 참여가 전원 합의로 결정돼 13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흥해고장 천안에서 열린 흥타령 춤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면서 춤으로 다시 하나 됐던 축제 현장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거리 댄스 퍼레이드. 평소 터미널 앞 대로로 익숙한 거리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엔 국내외 23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해 다채로운 춤의 향연을 선보였고 거리를 가득 메운 관중 모두가 춤으로 하나 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고 계속 쭉 이런 행사가 좀 이루어져서 좀 국민들이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즐거운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축제 장소였던 삼거리 공원의 재개발 공사로 인해 천안 종합운동장으로 메인 무대를 옮겨간 이번 축제. 규모는 이전에 비해 다소 작아졌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편리하게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면서 야외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에 흥을 돋궈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파이팅! 축제에 참가한 댄서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관중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춤출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춤도 추고 같이 연습도 하고 모여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고 재밌습니다. 한편 6개 나라 무용단이 참가한 국제춤대회에선 필리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전국춤경연대회에선 우송정보대학 WSD 21팀이 일반부 대상의 영예를 각각 안았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흥타령 춤축제는 천안 시민의 행복이자 자랑이라며 폐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 천안 흥타령 춤축제 급 폐막을 선언합니다. 한편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축제엔 주최 측 추산으로 8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백석동 소각시설 1호기의 내구 연한이 경과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대체시설 부지를 찾지 못했는데요. 천안시와 주민이 3년 만에 합의를 이뤄내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가동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입니다. 이미 2016년 내구 연한 15년에 도래했지만 기술 진단을 통해 운영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적지 않은 보수 비용이 들어 대체 시설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체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예정 부지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안시와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약 3년 만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내구 연한이 15년을 초과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 시설이 꼭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저희가 단연간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와 59억 원의 주민 지원 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정 부지는 기존 소각장과 인접한 곳으로 생활 폐기물 1일 처리 용량도 기존 190톤에서 26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협의해야 된다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시에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협약 사항이나 잘 좀 이렇게 지켜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 새로운 소각시설은 오는 2025년에 착공해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규 아산시장이 공약한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설계비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당초 계획됐던 도시숲공원 대신 복지관을 짓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시는 지가 상승 등으로 부지 변경은 어렵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곳으로 평생 교육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위치도 온양 원도심에 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에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배방읍 공수리 폐철도 부지에 124억 원을 들여 강당과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독립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방 판경 응봉 동북권이 12관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노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충을 겪어오셨을 텐데 이제 동북권에 당당한 독립 노인복지관을. 하지만 7월 말 열린 아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관 건립 설계비 5천만 원이 삭감된 상황. 해당 부지에 계획했던 도시숲공원 대신 노인복지관을 짓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동북권 지역에 상승된 지가를 생각하면 시에서 매입하기로 한 폐철도 부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노인복지관 건립 위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계획대로 오는 2026년 노인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솔입니다. 천안시가 27일부터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동절기 추가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하며 BA.1 변이 기반 모더나 2가 백신을 우선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은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이며 10월에는 동절기 접종 1순위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이 우선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50대 또는 기저질 환자 등 2순위와 일반 성인 등 3순위의 기초 접종 이상 완료자도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합니다.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금연 보조대 등이 제공되며 6개월 뒤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보건소에는 이 밖에도 만성질환과 운동, 영양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오는 11월까지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동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대상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 또는 처분 등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입니다. 상담 신청은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한편 전 아산시 공무원과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있는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해 시정권고 1건과 의견 합의조정 4건 등 모두 68건의 고충을 처리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마중택시 운영마을에 8곳을 추가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마을은 지난달 4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수요조사와 마중택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됐으며 8곳이 추가되면서 마중택시 이용마을은 115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마중택시는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6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세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인데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의 장애인 구강 건강진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재활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치주염 및 치주질환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관리가 쉽지 않고 치과 방문이나 치료에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특히 행동 조절이 어렵거나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전문 인력과 전신 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조차 불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일반 검진은 64.6%, 암 검진은 45.5%인데 비해 구강 검진은
21.1%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구강 검진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일반 치료는 물론 전신 마취 치료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14년 차인 현재까지 총 14개 권역별 센터가 있을 뿐이며 광역지자체 기준 서울, 전남, 경북, 세종시는 아직 권역별 센터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환자 수는 2015년 29,949명에서 21년 85,500명으로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환자 대기 시간을 보면 전신 마취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진료 예약에서 초진까지 평균 22일 이상, 초진에서 전신 마취 진료까지 평균 106일이 걸려서 4개월 이상 대기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예약부터 진료까지 꼬박 1년이 걸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치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치료 수요는 넘쳐나는데 센터 수는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은 아파도 속수무책으로 참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세종시에도 12,630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 중 37.5%에 해당하는 4,156명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치료를 받고자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고 사는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세종시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세종시는 관내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 내역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올해도 보건복지부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국비 지원 사업에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접근성이 높으며 관내 중증 장애인 수가 적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의 구강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타 지역 접근성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수가 적다지만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시가 2040년까지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과 사업 추진 시 당장의 인구 수만을 바라보는 건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여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는 무기력한 자세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해선 안 됩니다. 장애인 구강 건강 수준은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품격 있는 세종시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조속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유치에 나서주시고 장애인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올 하반기에 학생 468명에게 모두 3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원 분야는 우수인재와 특기적성, 학자금 지원 등 8가지로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세종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대회 수상 등 분야별 선반 기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8일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순국 102주기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엽니다. 올해 추모제는 추념사 낭독, 헌화와 분향, 유관순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족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소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와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는 매년 유관순열사 순국일을 기념해 유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2일까지 천안시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유열사를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2022년 우수 건설인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주 영업소를 천안에 둔 업체로 종합건설 5곳, 전문건설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 주제는 신정호 자연경관을 감각적으로 제작한 영상 또는 신정호에서 개최한 문화예술축제 행사를 담은 영상,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신정호 아트밸리를 알릴 수 있는 재밌고 유쾌한 영상입니다. 참여는 아산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초 이상, 60초 이내의 규격에 맞는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 총 상금은 550만 원으로 결과는 12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천안시는 17개 종목에 52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종합점수 14만 351점을 기록해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시 치매안심센터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치유농장을 운영합니다. 천안시 성남면이 취약계층 문패달기 지원 사업 대상을 일반 가구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일봉동 통장협의회가 26일 천안천 산책로 환경정비와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